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수능 영어 모의고사가 몇 분이야? 3교시인 건 알지? 3교시인 건 알지? 영어 시험이 1교시가 뭐야? 국어야. 그지? 내가 잠깐 했던 얘기 또 하면 1교시 국어 시험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있지. 그때 아마 친구들이 뒤에서 짓거릴 거야. 야 17번에 답 3번이지 4번이지 막 짓거릴 거야. 그거는 니네가 들어도 위험하겠군. 그건 들어도 별로 그렇게 데미지가 없어. 왜? 국어 시험 답안은 답안지 나와봐야 알아. 애들이 딱 보고 이거 국어. 하지만 시험을 첫 시험이라 잘 보진 못했을 거야. 그지? 긴장된 마음이 좀 풀리면서 이제 2교시가 뭐야? 수학이야. 수학 시험 딱 끝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 엄마 언젠가 드는 거야 수능 날이면. 근데 수학 시간이 끝나고 나면 점심시간이지. 원래 니네 학교에서는 급식 먹겠지만 원래는 수학 끝나면 저 수능에서는 수학 끝나면 도시락 먹는 거야. 먹는데 저 뒤에서 꼭 짓거리는 새끼들이 있어. 아직 난 채점 안 했는데 야 3번에 거 마이너스 4 아니냐? 이런다고. 그때는 딱 들어와. 아 진짜 좋댔다. 어? 그 뭐라 그래 뒤에서 또 야 그 6번에 거 2항 시켜서 곱하는 거잖아. 아 씨발 나 더 했는데. 이렇게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 충격과 공포 속에서 이제 점심밥이 먹는 듯 마는 듯 들어가. 니네 모의고사니까 대충 찍고 잡놈 해당 없어. 근데 진짜 잘 봐야겠다 싶은 애들은 긴장되겠지. 자 그래도 밥은 먹어. 소화가 잘 안 돼. 소화가 잘 안 되면 당 스파이크가 쫙 올라. 그런 상태에서 영어 시험을 봐야 돼. 어?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긴장되는 수능날마저도 점심 먹고 영어 시험지 받으면 잠이 와. 최악이 누군 줄 알아? 최악? 듣기 평가 시작되지? 듣기 졸다가 놓치는 거야. 17문항. 한 두세 문제만 날아가도 그 듣기가 난이도가 낮거든? 중학교 때에서 고등학교 올라와서 가장 큰 난이도 차이가 없는 게 듣기야. 그러니까 중3 때 듣기 100점 맞은 사람들은 듣기 100점 맞았던 사람들은 고등부 1학년 모의고사도 100점 맞아. 그 정도로 난이도가 차이가 별로 없어. 뭐 땡큐, 돈 멘션이 이런 거 나와. 수준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건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데 졸면 날아가는 거야. 그럼 이제 어쨌든 듣기가 끝났어. 그럼 3교시 영어가 몇 분이야? 70분이야 70분. 여기에 듣기 평가하는 시간 포함되어 있어 안 돼 있어? 포함해서 70분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나눠주지 않아. 그러니까 70분 동안에 듣기도 보고 니네 푸는 시간도 똑같이 주는 거야. 그래서 시험지는 받겠지. 듣기 평가 하려고 시험지는 받을 거 아니야. 시험지. 듣기 시험지 따로 있고 독해 시험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센스가 있는 애들은 니네 듣기 잘하는 애들은 알지. 1번 답 금방 쓸 수 있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다리는 시간 있잖아. 답 체크하고 1등급 맞는 애들은 그 짧은 시간에도 뒤에 시험지를 봐. 무슨 얘기인지 알아? 특히 막 쉬운 문제 유형들 같은 거 푸는 놈, 동시에 푸는 놈도 있어. 듣기 하면서. 왜 그러냐면 듣기 평가가 물리적으로 들려주고 답안 쓰고 하는 있잖아. 2번 넘어가기 전에 일정한 간격이 있잖아.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아? 듣기 평가. 자, 이제 듣기가 끝났습니다. 몇 분 걸릴 것 같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려. 그럼 여기서 최소한 15분이나 20분 날아간다 소리거든? 그럼 넉넉 잡고 20분 날린다고 치자. 너네 50분 남았어. 근데 독해 문항이 몇 문항이야? 28문항. 여기서 듣기가 17문항. 합쳐서 이제 45문항 되는 거거든? 28문항을 50분 안에 풀어야 돼. 한 문항당 몇 분이야? 2분이 안 돼. 그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짧다고. 영어가. 그래서 니네 분명히 24일날 첫 경험인데 내가 그전에도 모의고사를 한번 본다고 했지만 그거 익숙하게 해주려고. 아 시간이 이게 니네 모자라. 한 70%가 모의고사 이제 처음 고등학교에서 보고 나면 어떻게 봤니? 그러면 시간 없어서 이벤트가 엄청 많아. 근데 생각해봐.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게 니네 아직 다루지는 않았지만 43번에서 45번이 무슨 문항이야? 이게 스토리 지문이고 세 문제짜리지. 이게 독해가 좀 어려워 쉬워?
쉽지? 막 옛날에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났다, 뭐 도움을 받았다, 그는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거잖아, 그지? 요거 6점이야. 근데 6점이 왜 날아가는 줄 알아? 이거 맨 마지막 바닥이야. 그래서 착한 애들 있잖아, 착한 애들 21번부터 이제 18번부터 풀기 시작해. 쫙 풀다가 31번 빈칸에서 막혔어. 집단은 첫 시험에를 잘 보겠다 이거지. 여기서 31번 가지고 10분. 결국은 틀려. 32분, 이번 10분, 20분 날아가. 50분 중에 20분 날아간다. 혼자서 고민하다가. 그럼 뒤에 쉬운 문양이 남았는데도 답안지는 내야 되잖아. 보지도 못하고 내는 경우가 생겨. 그럼 이것대로 고민에 시간 많이 잡아먹고 틀리고, 뒤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어때서 틀리고, 안 봐서 틀리고, 총체적인 난국이 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꼭 이제 다음 주에 모의고사 보기 전에 미리 알려주는 건데, 내가 학원에서 볼 거야. 보는데 니들은 지금 유형별로 나한테 가장 쉬운 거 먼저 풀어야 돼. 이거 꼭 잊지 마.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오래간만에 정리해보면 18번이 뭐야? 18번 동그라미 쳤어. 목적이야. 글의 목적. 얘는 선택지가 뭘로 돼 있어? 한글로 돼 있지? 굉장히 직관적이고 한 분만 봐도 딱 들어와. 이게 결국은 왜 이 글을 썼는데 이거 찾는 거잖아, 그지? 선택지가 한글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부담을 덜해주지, 그지? 자, 그래서 18번 내가 동그라미 친 것은 우선 공략 대상의 문항이야. 오케이? 19번 뭐야? 심경 변화지 요새 보통. 분위기상 처음에 뭐 슬펐는데 안도했다든지, 처음에 놀랐지만 안심했다든지 이런 거 아니야? 이것도 선택지 단어만 잘하면 돼. 장담한다. 이번에 3월 24일에 너네가 모의고사 볼 때 이 자이스토리 책에 있는 두 번째 단어 심경 분위기 거기 있지, 앞에 단어에 거기 있는 선택지 안에서 다 나올 거야. 요번에 모의고사 보는 것도 특이한 감정을 나타내는 선택지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시험 보기 전에 한번 복습해놔. 이것도 동그라미야. 20번이 뭐야? 이건 주장이야. 주장. 21번 요지. 아니면 함축어고. 22번 요지. 23번 주제. 24번 제목이야. 자, 여기서 요거 세모야. 자신 있는 사람들은 요거보다는 조금 높지만 그래도 쉬운 쪽에 들어가. 우선 공략 대상이야. 이건 아무 표시도 안 할 거야. 이거 시간 초반부에 많이 잡아먹지 말고 뒤로 넘겨놔. 이거 읽고도 틀리는 자가 많아. 이거 두 개는 왜 체크 안 했어? 이거랑 똑같은 난이도긴 한데 얘는 선택지가 뭐야? 영어야. 그래서 이거 시간 또 걸린다고. 이거보다 쉬운 문항이 뒤에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강의시키라고. 이게 첫 번째 파트야. 첫 번째 파트에서는 땅, 따당까지 풀어놓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이따가 뒤에 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25번이 뭐야? 도표야, 도표. 도표는 뭐만 하면 돼? 해석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것도 많다, 적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단어만 잘 알면 동그라미 문제야. 26번 내용 불일치야. 내용 불일치도 해석이야. 다음 이것도 선택지 한글이야. 한글 해석과 맞지 않는 거. 위에 내용상 해석에 맞지 않는 거 찾으면 되거든. 27번 28번 동그라미 두 개나 쳤어. 이거 둘 다 뭐야? 실용문이야. 특히 지금 모의고사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동그라미 두 개니까 이것부터 먼저 풀어. 그냥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거야. 뭐 있잖아. 캠프를 갑니다. 참가비는 얼마고요. 준비물은 뭐고요. 장소는 어디입니다. 이거 그냥 보고 푸는 거 아니야, 그지? 이거야말로 가장 쉬운 문제야, 두 문항이. 하지만 이 두 문항도 4점이라고. 오케이? 4점 챙기고. 29번 어법. 이거는 방학 특강 들은 사람들은 이거 쉬운 문제야. 분명히 장담하건대 니네 방학 특강 들었던 사람들 그 패턴 안에 하나가 또 나와. 이번에 모의고사에서도 분사의 능수라든지 뭐 형부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이건 별표야.
그래서 이건 개인 성향에 따라서 많이 먼저 푸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문법, 난 문법 구조 선생님한테 방학 동안에 패턴 다 배워서 딱 보면 난다. 상대적으로 이건 해석을 못해도 되거든. 오케이? 하지만 30번은 냅둬야 돼. 이건 잘하는 사람들도 냅두는 게 좋아. 왜냐면 어휘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읽고 풀어야 되거든. 이거는 실력을 떠나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들 수밖에 없어. 어휘 문제 뭐였어? 다음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내용에 맞지 않는 단어를 고르시오잖아. 그치? 이게 만약에 5번이 답이면 다 읽어야 그 단어가 맞냐, 주제를 알아도 그 단어가 맞냐 안 맞냐 보려면 그 문장까지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잘하는 1등급들도 무조건 빼놓는 문제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 관리상. 그 다음에 이제 31번부터 이 세 번째 파트야. 31번부터 34번까지 네 문항이 빈칸이야. 빈칸에 알맞은 말 찾기. 그런데 요거 내가 요것만 세모 칠게. 빈칸 추론인데 예외 없이 31번은 빈칸이 단어 하나야.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빈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은 게 31번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만 건드리고 나머지 또 냅둬. 그치? 이게 선생님이 바람직하게 니들한테 권하는 순서인데 만약에 개인의 성향상 조금 변칙을 주려면 줘도 돼. 나는 일단 일종의 매뉴얼을 주는 거야 지금. 일반적인 매뉴얼. 35번. 요거를 지금 할 거거든. 선생님이 N번이 35번에 관한 문제거든. 요게 무관한 문장 찾기야. 그러니까 전체 내용과 무관한 내용이 하나 들어가는 거거든. 선생님이 아침에 볶음밥을 먹었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무관한 문장을 찾아가지고 정답을 고르는 건데 내가 좀 아까 볶음밥 얘기에 관련이 있어 없어? 그런 거 찾는 거야. 읽다가. 그래서 옛날에는 애매하게 이거 비슷하지 않나? 라고 나왔는데 요즘은 확실히 다른 게 나와. 갑자기 뻘소리 하는 게 35번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35번 거기다가 오늘 이따가 얘기할 텐데 별도로 얘기할 텐데 이건 또 하나의 풀이법도 존재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야 이게. 그래서 한 문제밖에 없어. 36번, 37번이 뭐야? 순서야. 38번, 39번이 삽입이야. 주어진 문장을 어디다 넣으면 좋겠느냐 이거거든. 40번이 뭐야? 요양문, 완성문. 이거는 숙달되는 자연스럽게 숙달될 때까지 일단 버리는 게 좋아. 만약에 풀어보고 싶으면 한 번 읽어서 답이 안 나오잖아. 과감하게 다른 거 보고 오는 게 좋아. 왜냐하면 우리가 순서라든지 어떤 문장의 삽입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답이 바뀌어. 처음에 읽을 때는 BCA인 것 같았는데 써놓고 보니까 갑자기 CBA인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린단 말이야. 계속 한 군데만 보면 그렇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군대 가가지고 경계 근무를 쓰다가 야간에 한쪽을 계속 바라보잖아. 나무야 나무. 근데 나무를 계속 바라보잖아. 그럼 나무가 점점 사람처럼 변해. 그러다가 오씨 사람 아니야? 뭐지? 무슨 총을 쏠 수도 있어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군대 가면 훈련 받아. 야간에 경계 근무 쓸 때 한 번 딱 보고 나무다 그러면 계속 보지 말고 딴 데 보다가 다시 보면 나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또 이렇게 다른 데 보다가 또 나무인데. 근데 그것만 계속 보면 뭔가 다른 형체로 변해. 니네도 경험 있지? 뭔가 한 가지 걸 계속해서 뚫어져라 보면 그게 막 뭔가 퍼지면서 다른 형태로 변하기도 하고 이러잖아. 그지? 그걸 시험에서 응용하면 순서 문제가 자꾸 보면 볼수록 답이 바뀌거든. 그러면 과감하게 잠깐 놔두고 다른 거 풀고 나서 다시 와서 보면 돼. 그때도 아까 정답이랑 똑같다. 내 답이 맞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특별한 풀이 방법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1등급 맞는 애들이 이거 어려워할 것 같지. 이거는 나중에 지난 시간까지 또 빈칸 추가했지만 글 속에서 답을 찾으면 되거든. 근데 이건 글 속에서 찾는 게 아니고 글의 흐름을 가지고 찾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1등급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구간이 이 네 구간이야. 네 문제야. 됐어? 아무 표시 안 할 거야. 어려워. 40번은 세모야. 세모인데 이게 40번이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어. 40번은 어떤 형태인지 기억나? 문장 나오고 이렇게 박스 해가지고 위 글을 짧게 무슨 뭐한 글이 나와.
요약한 글이 나오고 거기에 빈칸 2개가 나와. 응? 이건 나중에 풀이법도 얘기할 텐데 거꾸로 풀어야 되거든. 거꾸로 풀어야 돼. 왜 내가 근데 세모까지 쳤느냐? 이게 배경 지식이 많은 애들은 이것만 읽어도 대충 알아 무슨 뜻인지.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만 읽고도 푸는 애들도 있어. 왜? 이게 아무래도 교육기관에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바람직한 도덕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우리가 타 과목에서 배웠던 교과 학습적인 내용이 나와. 오케이? 모든 물체는 서로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달도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궤도를 돌게 된다. 이게 상식적인 내용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서로 미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맞아 틀려? 틀리는 거지. 모든 물체는 당기는 힘이 있는 거지 미는 힘이 있는 게 아니지. 그런 내용 나오면 땡큐야. 그냥 받아먹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내용에 따라서 난이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고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세모 쓴 거야. 그 다음에 41번, 42번 마지막 파트야. 이게 중장문 독해라고 하는데 문항이 몇 개짜리야? 문항 2문항이야. 2문항인데 41번은 글의 제목이고 42번은 어휘 문제. 이거 어려워. 이게 최고 난이도야. 보통 3점짜리 하나 있어서 이게 5점 정도 되는데 넘어가서 43부터 45번은 방금 얘기한 대로 그냥 일반적인 스토리 지문의 장문 독해야. 이게 이 5문항이 합쳐져서 마지막 페이지야. 수능 문제집 몇 페이지까지 있어? 8페이지, 7페이지, 6페이지, 5페이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총 파트는 4가지 파트가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쭉 동그라미 쳐봤지만 이거 여기서 몇 점 챙겨? 다 맞추면 6점. 세모까지 넣어보자. 6점에 8점. 문항이 2점이니까 10점, 12점, 14점, 16, 18, 20점, 22점, 24점, 26점, 28점이야. 듣기가 17문항이거든? 2점씩 하면 뭐야? 34점이지. 보통 3점짜리가 하나 포함되어 있으니까 듣기 다 맞으면 36점이야. 듣기 다 맞았을 때. 4점, 몇 점 나와? 64점이야. 듣기 2개 틀렸어도 60점이야. 지금 이대로 매뉴얼대로 풀면 60점이 몇 등급이야? 4등급이야. 여기서 이제 빼놨던 문제들 몇 개만 고민해서 더 맞아주면 3등급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영어 점수 획득의 목표라고. 그 다음에 니네가 나머지 3년 동안 만약에 최저도 필요하고 정시준비도 하는 친구라면 이거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 빼놓고 안 되는 문항에 집중 공략을 하면 그때부터 성적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 최악이 뭔지 알아? 이런 매뉴얼이 없이 맞았다가 틀렸다가 찍어서 아싸 맞았다. 다음번에 또 맞을 수 있어? 34번이 어려운 문항인데? 그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성적을 가늠할 수 없으면 내가 입시제로도 나오지가 못해. 수능 영어 맨날 보면 나는 이 정도 무슨 문항 맨날 틀려서 몇 등급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이게 고등학생이야. 오케이? 지금 계산해 보면 60점 나온다 그랬어. 그럼 50점 미만의 학생은 누구냐? 이런 쉬운 유형인데도 모의고사 봤더니 50점도 안 나온다. 둘 중에 하나지. 시험 보기 싫어서 찍었든가. 아니 두 번째는 뭐야? 아주 기본적인 어휘가 안 되는 거야. 사실 여기 동그라미 친 문제들 있잖아. 단어만 알아도 문법적으로 해석 못해도 단어만 띄엄 이런 단어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 도표도 마찬가지잖아. increase 뭐야? 증가하다. decrease 감소하다 이런 거 있지? 그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50점이 안 나온다는 건 단어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단어를 뜰나게 하면 50점에서 60점까지 그냥 나와. 그래서 나한테 그러지. 선생님 저 문법도 모르는데요. 단어만 열심히 외웠더니요. 4등급 나왔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어떻게 하든 지금 기초가 부족한 사람들은 단어를 내가 시키는 것 말고도 더 이상 하려고 노력해야 돼. 그럼 분명히 좋아져. 응?
그리고 요즘에 대학교들이 최저 등급이 영어는 합 3합 5 그러면 세 과목의 합이 5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왜 5냐? 6이 아니고 3합 6인데도 많아. 3합 6이라는 것은 수학, 국어, 영어가 다 2등급 이상이면 된다 이거야. 근데 5를 맞추는 건 영어가 이렇게 쉬우니까 다른 거 2, 영어 1 맞춰라 이런 얘기야. 물론 다르게 맞춰도 되지만. 그리고 만약에 2합 6이다. 2합 6이다. 그럼 영어를 포함시킬 수밖에 없어. 다른 거는 이렇게 매뉴얼대로 안 돼 있거든. 수능 시험이라는 게. 수학 보면은 몇 점짜리 몇 점짜리로 나눠져 있지 무슨 영역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 아니야. 수학 전범위 중에서. 수학이 1번이 반드시 2차 부등식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영어는 전략적으로 노력하면 유형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3년 동안 어떤 유형을 먼저 잡고 순차적으로 어떤 유형을 더 추가시켜 나갈 것인가 이걸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거야.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듣고 있다? 그럼 이미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스타트부터 처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지금 영어 강의한 것도 아니잖아. 니네가 대학 가는데 필요한 학교 내신 시험과 플러스 수능 시험에 대한 유형을 설명한 거거든. 이 수능 시험은 유형은 안 바뀌어. 자, 다만 내신 시험은 이런 유형이 없어. 니네 학교생 마음대로. 오케이? 그래서 번호대로의 유형은 없지만 각 학급별로 이런 것에 대한 변형 문제를 낸다고. 그래서 니네 장담하건대 이번 중간고사에서 빠지지 않고 꼭 나오는 문제 대문항은 뭐냐? 순서랑 삽입이야. 근데 왜 어렵지 않으냐? 내신 문제에서 순서 삽입은 왜 내느냐? 이미 시험범위 주고 나서 보는 거잖아. 그럼 시험범위 열심히 읽기만 했어도 이거 다음에 무슨 내용 나오고 이거 그래서 부영고등학교 특히 많은 경우에는 순서 문제가 8문제씩 나오는데 그걸 만약에 못 맞춘다는 건 공부를 안 했다는 소리야.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곧 2가지 시험을 맞이하게 되니까 쌤이 오늘 첫 번째는 수능 모의고사에 대한 점검을 한번 실시했고 잘 들은 대로 이게 내가 매뉴얼이지 각자 다를 수 있다고 그랬어. 집에 가서 그 자기스토리에 보면 유형 정리가 돼 있잖아. 1번부터 쭉 돼 있지. 18번부터 어떻게 나온다고 돼 있잖아. 그지? 그걸 가지고 스스로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서 수능 난 딴 과목은 모르겠어. 24일 날 모의고사 처음으로 볼 때 영어만큼은 미리 이렇게 순서를 잡아두고 그렇게 조져보고 그리고 이제 잘 봤다 못 봤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봤더니 선생님 역시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느낌을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저는 선생님 이렇게 해보고 다음번에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그건 어떨까요? 이렇게 해서 계속 끊임없이 발전을 해나가야지. 싫어하는 말이 모의고사 끝났는데 어떻게 봤어? 찍었는데요? 어떻게 봤어? 선생님 저 찍어서 몇 점 나왔어요. 다음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럼 그 무조건 아까 동그라미 쳤던 문제 중에서 35번이 니네 지금 책에 있는 N번이야. N번. 35번. 요거 풀이법 얘기한다 그랬지? 집에 가서 나머지 안 풀어주는 문제 꼭 그렇게 풀어봐. 이거 문제 유형이 지금 보시면 내가 이거 해석해 줄 건데 1번 앞까지 문장이 나와 있어. 그렇지?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 하나 나와. 그 다음에 이제부터 번호를 달고 나오거든. 편의상 이렇게 직선으로 쓰는 거야, 선생님.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지금. 1번 답 쓰지 마. 이건 1번이 답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35. 그것도 우리가 유형을 배우니까 공략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한테 이런 강의를 안 듣는 애들은 앞에 4번 많았는데 35번 틱 돼가지고 1번 한번 써봐야지. 그거 멍청이야. 35번은 1번이 답이 안 돼. 왜냐면 이게 무관한 문장을 찾는 건데 무관한 것을 알려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주제가 바로 서야 그것을 기준으로 맞냐 안 맞냐를 볼 거 아니야. 그게 보통 1번까지가 주제야. 1번까지 이 문제 같은 경우 내가 풀어줄 건데 여기까지가 어떤 주제를 설파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주제에 얘네들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해서 안 맞는 문장만 골라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보통 이거는 이제부터는 100%는 아니야. 보통 한 7, 80% 정도는 이 35번이 양괄식 구조야. 양괄식이 뭐냐면 마지막에 주제를 똑같이 한 번 더 반복을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거 보고 마지막 줄 봤더니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셋 중에 답이 있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35번은 삼지선다다 이렇게 얘기해. 오케이? 됐냐? 그래서 간단하지 딱 보자마자 이거는 그냥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문제야. 아까 내가 2분이 안 된다 그랬어. 한 문제당 한 1분 30초 정도면 적당할 거야. 그랬더니 어떤 박태김이 또 그러더라. 아까 실용문 문제가 1분이 안 걸리겠지. 생각해봐. 아까 실용문 문제 27, 28번이 딱 보면은 이거 답 일치하지 않는 거 3번이네. 20초 만에 풀었어. 1분 10초 기다렸다가. 이게 아니라고. 나중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쉬운 문제를 먼저 푼다는 의미는 거기 그것도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줄여 놓는 거야. 확보해 놓는 거야. 그리고 제대로 된 문제에다가 시간을 쏟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게 전략이야. 그리고 제대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는 틀려도 덜 억울하지 않냐? 집에 가서 이불 덮고 잠이 잘 온다니까? 근데 실용문이나 목적 틀려봐. 잘 안 온다니까? 그걸 틀렸어 하는 거. 답 찾을 거야. 가장 쉬운 문제로 나올 때는 이게 나와. 소재 이탈. 소재 이탈. 주제는커녕 아예 소재가 뭐한 거. 벗어난 거. 그러면 주제 변경. 소재는 계속 똑같은데 주제라는 게 뭐야? 방향성이 변경되는 거야. 방향성이 변경되는 거야. 수학을 배우는 것은 타 과목의 논리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학문의 영역이다. 그렇게 수학 교사들은 수학 문제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인 식의 중점을 맞춰서 지도를 해야 됨이 맞다. 수학은 다른 과목처럼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다. 이로써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학이라는 과목의 계산 능력보다는 논리력을 습득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중간에 쓸데없는 얘기 있었지. 다 수학 얘기인데. 뭐였어? 사회에 나가서 뭔가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수학 얘기 맞는데 지금 수학의 교육 방향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 그게 답이야. 그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게.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알겠어? 소재가 벗어나는 건 너무 쉬워. 수학 얘기하다가 갑자기 영어 과목 얘기하면 그거는 당연히 무관한 문장일 거 아니야. 그건 너무 쉬우니까 같은 수학 얘기를 하다가 수학의 학습적인 그 목표가 나오다가 갑자기 수학의 사회 진출의 활용성에 대해서 나오면 오답이란 말이야 그게. 알겠어? 거기에 집중하면서 보세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은 좀 돼야지. 이거 지금 작년도 3번이 작년도 3월 모의고사 내용이야. 요게. 그리고 이걸 내가 작년 거를 일부러 골라서 하는 이유가 곧 시험 대비 시작될 텐데 지금 발곡 같은 경우는 작년도 3월 이거 들어가. 여기 내신 범위에 들어간다고. 나머지 친구들도 작년도 3월이 이번에 모의고사 범위다 그러면 이거 들어갈 거야. 미리 초벌로 해놓으라고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확 던졌어. What does it mean?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꼼꼼히 해줄게. 그게 무엇을 의미하지? What does it mean? 이랬단 말이야. 근데 이게 가주어야.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 진주어가 나오는 거야. 아는 사람 많을걸?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뭐야?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누가 하느냐는 거지? 그럼 해석하는 순서가 한 등장인물이 뭐가 되는 것, 영웅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거야. 영웅. 무엇으로서? opposed to. 이거 시험 범위야, 결국은. 뭐뭐의 반대로.
opposed가 반대야. 그 다음 단어는 얘가 잘 아는 거 villain. 악당이지. 악당과의 반대 개념으로서 영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우리가 처음부터 영화나 소설을 읽을 때 얘가 영웅이고 악당이고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게 아니야. 좀 보다 보니까 아 얘가 영웅이구나, 얘가 악당이구나 이렇게 정해지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야. 예술적인 또는 연애 오락적인 묘사들에서 보면 예술적이고 연애 오락적인 묘사들이 뭐겠어?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거야. 그런 데서 보면 가주어 또 나왔어. 가주어, 진주어, 무슨 주어? 의미상 주어. 그럼 내가 description, 묘사인데 이게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거라 그랬지? 거기서 누가? author, 누가? 그걸 쓴 작가가 to establish, 확립하다 또는 설정하다. 설정을 딱 하는 건 essential, 어떻다? 안 해도 되는 거야? 꼭 해야 되는 거야? 꼭 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다. essential. 설정을 해야지. 무슨? 뭘 설정을 해야 돼? 긍정적인 관계를. 누구와? 청중과 protagonist, 주인공. 이때 주석 나오잖아. 주인공 사이에 긍정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누가 돼야 되니까? 영웅이 되려면 맞박에 영웅이라고 써놓고 나오냐고. 우리가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저 사람과 긍정적인 심리적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가 뭘로 보기 시작하는 거야? 영웅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 좋은 편, 나쁜 편이잖아. 부정적인 관계가 만들어지면 무슨 편이 되는 거야? 나쁜 편, 악당이 되는 거고. 그럼 처음에 물어봤잖아. 도대체 뭐가 어떤 주인공을 악당과 반대 개념의 영웅으로서 의미하게 하는가? 반드시 필수적인데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보는 사람과 주인공 사이에 어떤 긍정적인 관계. 이게 형성이 돼야 돼. 그 형성하기 위해서 글을 쓴 놈이 누구야? 작가니까. Understand? 자, 1번까지 묶으라 그랬어. 딴 데 보는 놈들은 뭐냐? 잘 하는 거야. in order 빼도 되고 in order to야. in order to가 뭐였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주문법의 to 부정사지? 근데 이것도 사실 앞에 이걸 쓰면은 또 무슨 주어가 돼? 이게 뭐 어려운 말 기억하기 힘든 사람들은 to 앞에 for 목적격이 있으면 to v 하는 게 얘란 소리야. 그럼 뭐야? 얘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해석해봐. 누가? tragedy, 비극이나 어떤 그 불운이 끌어내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의미상주어야. tragedy는 비극이야, 비극. 반대말은 이건 읽을 수 있을 텐데. 코미디야. 코미디가 원래 웃긴 게 아니라 극이 즐거운 연극이 있지. 재밌는 거. 그게 코미디야. 희극이라 그래. 희극. 그럼 끝이 결말이 슬픈 걸 뭐라 그래? 비극. 그래서 코미디와 트레저디 반대말이야. 비극과 불운이 감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게 만들기 위해서는 청중들에게 감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캐릭터는 반드시 adjust, 맞추다, 조정하다. 얘네 시계를 정시에 맞추는 거 있지? 시계가 내 시계가 틀려서 제대로 시간이 맞추는 거 있지? 그게 adjust야. 그러면 수동태니까 반드시 맞춰줘야 돼. 다시 우리가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슬픈 감정이나 비극에 공감하게 만들려면 그 캐릭터가 반드시 조정돼야 돼.
뒤에부터 볼 거예요. Either A or B. 첫 번째 누구나 친구나 enemy 적. 다시 말하면 위에서 같은 말 찾아봐. 영웅이나 악당이지. 둘 중에 하나로서 인지되기 위해서 recognizable 인지되느냐 인지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캐릭터가 조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작가가 묘사할 때 그 캐릭터가 느끼는 비극이나 감정적인 반응을 끌어내려면 이 캐릭터에 대해서 그 읽는 사람들이 친구 아니면 적군으로 인식할 정도로 묘사를 해야 된다고. 오케이? 여기까지 주어 뭐야? 그냥 간단하게 주제 얘기하면 어떤 글이나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악당이나 영웅으로 인식되려면 누가 중요하다? 청중의 인식이 중요한 거야.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작가고. 뭐 대충 이런 소재야. 2번 Likewise는 뭐야? 마찬가지로 친구들과 적군들 사이의 라인, 선은 현실에서는 분명치가 않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위에는 극중 등장인물 얘기였잖아. 근데 갑자기 뭐야 이게? 친구와 적군들 사이의 선이 분명해야 된다. 그 선 알아? 이것이 분명치 않다. 현실에서는. 뭔가 이상해. 응? 3번. Whether the portrayer is fictional or documentary. 그 portrayer은 바로 그 주인공들의 투영이야. 묘사야. portrayer. 비춰보는 거. 그 주인공들의 묘사가 허구든 아니면 실제든 다큐. 이제 쓰잖아. 다큐든. 가짜로 지어낸 거든 다큐이든. 오케이? 우리는 반드시 느껴야 돼. 뭐를? 그 프로테거니스트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다. 그 주인공의 행위들이 우리에게 뭘 주는? 베네핏. 이득을 주는. 그럼 뭐야? 영웅이야, 악당이야? 영웅이지. 아니면 그 주인공이 is 현재 그렇거나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가치 있는 동반자나 가치 있는 동맹군이 돼야 된다. 이게 뭐야? 서로 친구나 또는 적으로 인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친구로 인지가 돼야 된다는 부분 아니야? 그치? 근데 친구와 적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은 위의 설명과 이어질 때 별로 필요가 없어 보이지? 정답 2번이야. 작년에 나왔던 문제야 이게. 응? 계속 마무리해보면 폭력적인 액션 영화는 종종 가득 차 있다. be filled with는 기본이지. 중학교 때 다 하고 왔어야 돼. dozens of, dozen 12개인데 12개, 10의 이렇게 말이 안 되니까 수십 개의 부수적인 뭐야? 뭔가 저질렀더니 거기서 이어서 나오는 그러한 죽음과 사소한 캐릭터들. 조연이야, 조연. draw out. 끌어내는 거의 리틀. 얘는 리틀은 부정이야. 거의 없는이야. 약간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청중들에게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주인공들로 가득 차 있다고. 됐어? 그래서 in order to feel strong emotion, 강력한 감정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청중이 반드시 감정적으로 투자가 돼야 된다. 감정적으로 우리 감정이 투자된다는 건 몰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캐릭터에게 뭘로? 동맹이나 적으로. 그건 뭐야?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아까 위에 얘기했던 이러한 사소한 캐릭터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꽉 차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화나 드라마 처음에 보면 누가 주인공인지 몰라. 등장인물이 많이 나와. 근데 이 중에 몇몇은 감정적인 반응이 끌어나와져서 쟤 나갔다. 저거 나 괴롭히는 놈 같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얘가 영웅이 되고 악당이 되면서 그걸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 되는 거야. Understand? 그래서 우리 처음에 영화나 드라마 보기 시작할 때 그것부터 판단하잖아. 주인공이 누구야? 작가가 미리 얘기해주지 않지? 그럼 거기서 주인공 처음에 물어본 거, 이 주인공이네 라고 판단하는 건 걔한테 뭘 느꼈다는 거야. 우리가 감정적인 느낌을 가졌다는 거지. 걔한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하지만 여기 중간에 나온 내용, 그런 끝까지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캐릭터들로 있어 없어? 주변에 많이 나오지? 그럼 걔네들은 주인공이 아닌 거지. 쉽게 말하면. 됐어? 자, 그래서 작년도에 모의고사들이 좀 어려웠어. 이게 35원 중에서 가장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 정도가. 오케이? 아까 얘기한 대로 소재는 이탈되지 않았으나 주제에 대한 방향성이 바뀐 문제였어. 이게 어려운 문제에 속해. 소재가 바뀌는 건 쉬운 문제라 그랬지? 자, 그러면 다음번에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머리를 써야 돼. 거기 6월 거긴 한데 N4번 지금 니네가 답 한번 골라봐. 지금 한 3번보다는 조금 쉬우니까 한번 골라봐. 자, 한번 읽어봤어? 지금 벌써 딱 읽으면 혼자 읽어봐라 그러니까 어이씨 단어를 모르겠다. 그럼 모르겠으니까 포기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단어를 모르니까 진짜 단어 열심히 외워야겠다. 최소한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있는 단어라도 기억해야 되겠다. 그럼 이 사람은 비전이 있어. 근데 아씨 이거 언제 다 외워? 이거 못 외워. 이러면 얘는 똑같아. 1년이 지나도 똑같을 거야. 그 의지야. 그런 게. 너네 인어공주 얘기 알아? 인어공주 얘기 아냐고. 다 알지? 끝에 인어공주 어떻게 돼? 윤지야, 인어공주 어떻게 돼? 마지막에 결말. 오, 안 낚이네. 근데 우리나라의 그 공주님 스토리들은 대부분 우리가 아는 스토리들은 마지막에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게 우리의 문화적 정서야. 공주들은 왕자님과 행복하게 해서 잘 산다 이거야. 근데 윤지가 얘기한 대로 인어공주의 원문을 얘기하면서 끝에는 물거품이 되어서 사라졌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 얘기를 들었어. 한참 지난 다음에 인어공주 우리나라 얘기 아니잖아.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스토리 어떻게 되지? 그럼 뭐라 그래? 인어공주 그래서 끝에 행복하게 살았잖아. 이렇게 지어낸다고. 지어내는데 그건 막 지어낸 게 아니고
내가 보통 이런 스토리를 들었을 때 기억했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전달하면 얘기가 바뀌는 거야. 원래 A는 B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근데 이게 우리 문화와 익숙한 얘기면 그대로 기억할 수가 있어. 근데 처음 들어본 얘기야. 우리 문화랑 전혀 다른. 근데 남한테 그걸 전해야 돼. 말하다가 기억 안 난다고 하고 오는 게 아니야. 끝까지 말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을 이용해서 말을 한다. 그러니까 보통 미싱 링크라고 그러는데 얘기를 그대로 기억해서 전할 수 없으니까 빠져드는 빈칸이 생길 거 아니야. 그걸 우리의 과거의 다른 경험을 토대로 충족시켜서 만들어낸다니까. 이게 그 얘기였어. 그지?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파악한 사람은 좀 쉬웠을 텐데 어려운 사람은 쌤이 한번 인어공주 얘기를 빌어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역시 1번까지 주제야. 1930년대 영국의 심리학자인 Sir Frederick 몰라도 돼. 이런 사람들은 다 주제 얘기해서 쓰는 거니까. 이 사람이 이건 보였냐고. 이런 게 영어 실력이야. 이게 보였어? 이게 문법 우리 스트럭처 구조 열심히 구문이 훈련 열심히 한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 과학자가 심리학자가 사람들한테 요청한 거 아니야? 하라고? 야 들어봐 그런 거야. 뭘 들어봐? 포크는 민간, 테일은 이야기니까 이게 뭐 전래동화 같은 거야. 전래동화. 근데 문제는 이 전래도 민속 동화가 from other countries 어디서 온 거야?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 온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리고 나서 recall 아까도 나왔어. 뭐 해봐라. 회상해라, 기억해라 이렇게 시킨 거야. 그 이야기들을 at a later date 며칠 지난 다음에. 그럼 어떤 상황이 주어진 거야? 나 처음 들어보는 외국 얘기야. 외국의 민간 설화야. 근데 제대로 우리 문화와 똑같지 뭐 같은 점이 별로 없으니까 온전히 기억을 해야 되잖아. 며칠 뒤면 까먹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as you might guess, 네가 지금 나오죠. 네가 그렇게 추측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이야기였어 이게? 다른 문화에서 왔으니까 unfamiliar 어떤? 친숙하지 않은 이야기들. 오케이? 그 외국에서 온 친숙하지 않은 이야기들은 were not remembered. 뭐 되지가 않았다? 기억되지가 않았습니다. familiar. 누구만큼이나 잘. 친숙한 이야기들만큼이야. 됐니? 1번까지 묶어야 돼. 놀랍게도 하지만 놀랍게도 이게 중심이야. 이게 주제야. 통념, 역적, 주장이야. 기억은 못하는데 그럼 기억하다가 생긴 오류들 있잖아. 오류들. 그 기억의 오류들이 뭐야? 처음 듣는 외국 문화에 대한 얘기라서 기억이 잘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 다르게 말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 그 오류들은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나오는 무작위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건 뭐야? 그 원천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understand? 그래서 니네 친구들한테 아무 얘기나 막 지어내서 말할 때 있잖아. 뭐 다른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온전히 지어낸 얘기를 할 때 있잖아. 그 지어낸 얘기도 바탕은 있어 없어? 그게 뭐야? 본인의 무엇이야? 경험이나 기억이야. 그지? 그러니까 니네가 친구한테 구라친단 말이야. 구라치는데도 잘 들어보면 그 구라 속에 개인의 경험이 있다는 거지. 랜덤이 아니야. 진짜로 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다른 나라 문화권의 얘기를 듣고 기억하려니까 기억이 잘 안 나고 까먹는 부분이 생겼어. 그 까먹는 부분이 그때그때 아무거나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 내용 볼까요? 오히려 그 주제들은 종종 rewrote 다시 쓰여지더라. 비슷한 부분을 다시 쓰더라. 이야기에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야기들과 비슷한 부분을 다시 쓰더란 말이야. 특히 그 부분들은 particularly 특히 그 부분들은 that made the last sense to them. 어떤 부분들이? 바로 아주 가장 적게 그들에게 감지되는 그런 부분들, 인식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일수록 우리 문화에 맞추어서 뭔가 창조해내더라 이거야.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오류지. 들은 대로 똑같이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2번까지도 무슨 맥락인지 알겠어? 우리가 낯선 문화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회상할 때 제대로 100%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틀리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 틀린 부분들이 무작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에서 튀어나오게 된단 말이야. 지원에서. 3번 봐봐. attract 뭐 하다지? 끌다야. 더 넓은 범위의 청중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야기들은 반드시 초점을 맞춰야 된다. 주제에. 어떤 주제?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줘야 돼. 자, 우리말로 써줬어. 흐름이 맞아? 여기까지 무슨 얘기했어? 우리가 막 지원해서 틀린 부분을 채운다 그런 얘기였잖아. 근데 이건 목적이 뭐야? 청중을 더 많이 끌어들여야 된다? 이거는 지금 소재 이탈이야 완전. 다시 4번으로 돌아가서 이 바틀렛이 한 연구는 익숙해져야 돼. conclude는 결론 짓다야. 뒤에 보면 이제 4번 오면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지었는데 우리가 문제를 마주했을 때 분사 구문이야. facing problems.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인간들은 끌어낸다. 정신적인 스키마타라 그래서 이게 어렵네. 스키마타. 일단 나눠봐. 정신적 스키마타로부터 뭔가를 끌어내는데 이걸 어려우면 이게 즉이야. 즉. 우리 수능 지문이 그렇게 불친절하지 않아. 즉 정신적 스키마타라고 읽어도 돼. 그냥 스키마타는 뭐냐? 즉 선반이야. 단수로 쉘프야. 선반. 저장된 지식의 선반을 우리가 멘탈 스키마타라고 그래. 이게 뭐야? 아까 얘기했던 기억과 경험이야. 나만의 기억과 경험. 우리의 두뇌 속에 있는 그 저장된 지식의 선반, 그걸 정신적 스키마타라고 하는데 거기로부터 거기를 바탕으로 뭔가 인간은 문제를 끌어낸다. 인간들은 끌어낸다. 뭐 하기 위해서? 이걸 끌어내는 게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소한 갭.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갭이 뭐겠어?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야. 그걸 채워넣기 위해서 선반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라면을 샀는데 스프를 빼먹었어. 라면을 샀는데 스프를 어디다 떨궜어. 잃어버린 거지. 까먹은 거야. 그럼 집에 있는 다른 스프를 신라면 스프 올렸는데 어떡하지? 이 스프 있어야 될 텐데 진라면 스프 넣고 한다고. 그럼 신라면이 아니지. 진라면 스프가 들어갔으니까. 하지만 그건 내가 가진 게 진라면이니까 진라면을 넣은 거야. 신라면 잊어버리면 어떡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예시가 적절하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레고 블럭을 조립하다가 중요한 부품 하나를 어디다 떨궈서 잊어버렸어. 찾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에 남아있던 아무 블럭이라도 대충 비슷하면 끼워 넣어서 맞춰야 된다고. 알겠어? 근데 내가 잃어버린 블럭은 빨간색인데 집에 있는 건 파란색이야. 그럼 내가 남한테 완성품을 보여줄 때는 파란색이 들어간 부분을 보여주겠지. 에러는 맞지. 하지만 에러가 어디 누구한테 있었던 거야? 그 파란색은 나한테 있었던 거라. 무작위가 아니라. 오케이? 결국 remembering, 기억한다는 것은 상상의 과정이다. 기억은. 야, 기억 속에 그럼 상상 포함돼 안 돼? 니네가 컴퓨터처럼 봐봐. 이걸 기억하라고 했어. 기억하라고 해서 A부터 K까지 A, B, C, D, E, F, G, H, I, J, K 여기까지 늘 기억하자고 우리가 과거에 경험 속에 있었잖아. 근데 이걸 기억하래. 내가 중간에 G를 D라고 써놨지. 그지? 그래서 한참 지났어. 야, 그날 선생님이 뭐라고 썼었냐? 근데 이게 헷갈려. 이게 기억이 안 나. 그럼 너희 여기다 뭘 쓰겠어? 이걸 쓴다니까. 옛날의 경험은 이게 맞으니까. 하지만 선생님이 뭐라 그래? 야, 그때 내가 여기다가 발음은 G라도 내가 G라고 썼었는데 너 왜 이렇게 기억했어? 원래 A, B, C, D, E, F, G 아니에요? 그런단 말이야. 지금 그때 그렇게 말하신 것 같은데? 그럼 뭐야? 기억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상상해서 만드는 부분이 있어 없어? 있다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증인들의 증언을 한 사람의 증언만 참고할 수 있어 없어? 왜? 모든 기억은 다 왜곡돼요.
모든 기억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 상상이 들어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판을 할 때도 그 증인을 한 사람만 들어서는 돼 안 돼. 그 같은 현장을 본 사람이 여러 명이라고 했을 때 똑같이 기억하는 분만 증거를 채택해야 돼. 나머지는 상상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법정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증인을 한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고 목격자를 많은 사람을 불러서 물어보고 공통점을 찾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말 이해되면 기억한다는 것은 온전한 기억이 아니고 무슨 과정일 수 있어? 일종의 상상력이 포함된 과정이야. 당연히 이 과정 속에서는 빌딩, 만드는 과정을 포함하는 거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험 위에서 만드는 것을 포함하는 상상의 과정이다. 즉 상상을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자, 지금 이게 6월이에요. 6월이고 방금 전에 풀었던 게 3월이야. 지금은 선생님 구라치지 마세요. 아까 35분 쉽다면서요. 내용 졸라 어려운데요? 어렵지. 근데 니네가 이 문제는 점점 보지도 않을 정도로 쉬운 문제가 돼가야 된다는 소리야. 지금 실력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 이걸 쉽게 만들기 위해서 단어도 외우고 간단한 독해 구문에 대한 연습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해석만. 자, 들어봐. 행간의 의미를 분석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그냥 구문하고 어휘만 알고 우리말로 내용을 파악하기만 하면 보이는 문제라고. 근데 주제, 빈칸이라든지 순서나 삽입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행간의 의미도 우리가 유출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걸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자신 있게 들이대도록 해. 자, 잠깐 쉬었다 갑시다. 민서는 이렇게 안 온 거죠? 지속 가는 거야? 뭐야? 금방 생겼어. 시간 조정 좀 해봐라. 시간 조정 좀 해봐라. 예. 저거 안 아깝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모르지 노사 신칭으로 물어가지 말고 신칭이 아니다. 아니 뒤에는
매점. 자판 있어. 매점. 안에 빵 있어. 빵 대박. 얘네학교 구려서 그런 거 없어. 매점도 여러 번 여기 우리 학교가 지금 미용 지금 여러 가 있어. 사립이라서 돈 존나 많아 학교. 사립인데 매점. 자판기 있다 했다. 매점이 있어서 자판기가 병신이야. 돈 먹고 튀어. 돈 먹고 음료 안 주고 우리 학교에서 매점. 그것도 아는데요? 근데 돈을 모아서 푸셔푸셔를 뽑아. 돈도 다시 갚아요. 존나 물어. 아니 돈을 넣었는데 돈을 다시 돌려줬는데 과자도 나왔어. 저보다 여기 미국이야. 누가 사는 거잖아. 아니 그 뒤로 또 먹더라. 다 세우고.